그럼 다음 주에 꼭 오세요, 고3들. 우리 마지막 수업입니다. 마지막 수업. 드디어 꼭 오세요. 꼭 오셔서 마지막 자료 받으시고. 아니 오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는데. 마지막 선물 뭐? 근데 그 자료가 선물이지 뭐. 꼭 오세요. 어. 다음 주도 시험 보는 거 알고 계시고. 자 보자. 28번 어법 이건 빠르게 풀어요. 일단 1번은 쉽죠, 그죠? 뭐 틀린 게 없고 앞에 선행사가 단수고, 그지 뭐 선행사 뭐 얘 받고 뭐 이거 대순 거의 틀린 경우 없다. 이거 뜻만 좀 복습해 볼까? 여러분 have to do with가 뜻이 뭐라 그랬지? have to do with 가지고 있다가 아니라 뭐뭐와 관련이 있다. nothing 붙어서 관련이 없다. 이 정도만 챙기고 넘어갈게요. 자 2번은 이것도 쉽네. 이니치 뭐니? 뒷문장 어때야 돼? 뒷문장 완전해야 돼, 그죠? 확인만 해볼까? reason 요거 연계된 거 기억납니까? 과학의 언어라 무슨 언어다. 자기 모국어와 상관이 없다. 그 지문이란 말이야. 어법은 항상 연계가 돼요. 항상 100% 연계가 돼요. 근데 이제 그 reasoned arguments 어떻게 해석해지거든? reasoned argument 어떻게 해석? reason 동사로 뜻이 뭐니? 추론하다, 근거를 대다, 이성적으로 판단하다. 그 뭐니? 근거가 있는 주장들이 만들어져요. 야 조용히 해. 하지 마. 똑바로 하자. 똑바로 하자. 바나나 줘? 똑바로 하자. 자, 잘 제대로 제시된 증거와 함께 일단 앞문장에 빠진 거 없고 완전하고 뒤에도 근거가 마련된 주장들은 야기시킵니다. 여러분 사운드 보자. 지금 형용사로 묶여서 명사 수식하잖아. 사운드 형용사로 뜻이 뭐였지? 소리가 형용사라는 빙수가 야 여러분 그때도 대답 못했어요. 사운드 뜻이 뭐라고? 건전한, 건강한, 그지? 그래서 건전하면서 consistent 항상 뭐 계속 이어지는 일관된 결론을 이끌게 됩니다. 빠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인지 맞고. 자 3번이 어딨지? 3번 문장 depends. 요거는 일단 묻는 게 주어 동사 수일치를 묶거나 동사 자리 묶거나 둘 중 하나인데 끊기가 약간 힘들죠. 여기서부터 그런 과학의 언어라는 그 언어라는 것은 똑같은데 그 기원과 상관없이. 그리고 prefer tongue. 저기서 tongue은 혀가 아니라 그랬죠. 뭐였지? tongue은 mother tongue, 그죠? 타고난 언어, tongue이 언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질문에서. 그래서 실제로 언어라는 뜻이 있고요. 그 사람의 선호하는 언어와 그 사람의 출신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란 그 어떤 그 언어를 글로 쓰는 사람인데 상관없어요. 문장 끝났고 and 접속사가 있고 뒤에 이걸 주어로 볼 수가 있죠. 얘를 동사로 볼 수가 있지, 그지? 그래서 문법상 틀린 게 없다. 그리고 잘 쓴 과학 글이라는 것은 주로 달려 있습니다. 표현하는 것에 과학이라는 걸 정확하고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이 달려 있어요. 틀린 게 없어요. 그래서 depends 틀린 게 없고 맞고. 자, 요게 지금 4번이 해석이 좀 어렵죠, 그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수능 어법이 이제 하나가 출제가 될 건데 6월, 9월, 뭐 10월 합평, 모평 다 마찬가지고 지금 얘네도 그렇고 지금 다른 어떤 봉투 모의고사들 어법 유형을 보면 요 유형은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도 그렇고 걔들이 분석하기에도 어떤 유형은 하나 나올 것 같으냐면 동사 자리 묻는 거. 주어랑 동사 자리가 굉장히 멀어지는데 요거 제가 요즘은 했던 거 기억나죠? 요즘은 네. 수업하면서 요 is 같은 걸 being이나 to be로 바꿀 수 있다는 어법 문제도 언급을 해드렸어요. 주어 동사 거리가 멀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얘도 지금 이렇게 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추측컨대 수능 어법에서 동사 자리가 제대로 쓰였냐 묻는 게 하나 정도 보기 중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수 높다. 얘도 그렇고 다른 봉투 모의고사도 이런 유형이 되게 많아요. 자 봅시다. subsequent 뜻이 뭐라 그랬지? subsequent 뭐라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그지? 그 다음에 일어나는 그 편집이라는 것은 이거는 네이티브 스피커 원어민이 하는 건데 목적은 tidy가 동사 뜻으로 우리 뭐라 그랬지 그때? tidy요? 무엇을? 말끔히 정리하다, 간결하게 하다. 말끔히 정리하기 위해 영어 표현을 그리고 또 comply with 뜻이 뭐지? comply with 뭐뭐에 잘 따르다, 맞추다, 순응하다. 또 잘 맞추기 위해, 잘 따르기 위해 현대식 이상한 것들. 내가 지금 기침이 이렇게 심하게 했는데 졸라 좋아해. 어제도 그렇고 내가 피를 토하면 너네 막 장난 아니고 우후 드디어 막 죽을 때가 다 됐다고 막. 야 가슴 아파야 되는 거 아니야? 내일 감기걸려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현대식 일상적 표현에 잘 맞추기 위해서 원어민들이 하는 그 다음에 하는 편집이라는 것은 이게 주어가 되고요. 그 편집은 그럼 이제 동사가 필요하잖아. being은 동사 역할을 할 수가 없죠. 그럼 그 뒤에 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동사 아니고 동사가 있는데 얘는 뭐니? 이 and 뒤에 주어에 대한 동사이므로 앞에 동사가 없잖아. 동사로 바꿔줘야 돼. 바로 is로 바꾼다. is로. 그래서 주어 동사 거리 멀어질 때 확인해라. 5번은 쉬워요. 해석해보면 얘를 봤거든.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 29번으로 가자.
여러분 뒤에를 주로 틀렸으니까 앞에 빨리 합시다. 29번도 연계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이거? 연계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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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죽겠어요. 고마워. 이봐 고3 꺼져. 고인밖에 없어. 이렇게 챙겨줘. 연계됐고요. 수업하지 마요. 근데 다른 애들 챙겨주고 있어요. 너네 시험 해본 거야? 풀이 안 들으려면? 1시간 동안 뭐해 그럼? 어제처럼 천문학 뭐 물리학 얘기해? 네. 우주에 뭐 기원 이런 쿼크 이런 거 있거든. 이런 거 이제 물질 반물질 이런 거 있거든. 궁금하신 분은 유튜브 들어가면 영상 있어요. 제가 올렸어요. 고역법 수업에 2교시 수업 들으시면 그거 다 천문학 물리학 수업이에요. 궁금하신 분 오늘 보시고 가만히 좀 있어. 가만히 있으라고. 알았어요. 궁금하네요. 자 보자. 요것도 이제 연계가 됐는데 여기 같은 게 연계가 되더라도 연계가 사실 상관이 없죠, 그죠? 안에 논리 구조로 붙기 때문에 요걸 틀린 사람은 지금 어디서부터 말렸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less sophisticated에서부터 말린 거예요. 뭔 말이지? 이러면서 그러다가 요 뜻을 정확히 잡아야 4번이 틀리는 게 정확히 잡히거든. 여기서부터 말린 거예요. 이거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못했기 때문에 그걸 한번 해봅시다. 자, 처음부터 보시면 조언과 실용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헬핑 돕는 거. 돕는 건 가장 concrete지 뭐지? concrete 구체적인 뚜렷한 거죠. 이거 주로 반대말은 뭐가 나오니 얘들아? 반대말로 많이 사용되는 짝꿍은 abstract죠. 뭐니? 추상적인과 주로 짝꿍으로 많이 나오는 반대말로 구체적인 표현이에요. being helpful 도와주겠다는 concrete 그러니까 뚜렷한 도와주겠다는 표시가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만나볼까? 자, 뒤에 보시면 요것 때문에 일단 단서가 나온다. 근데 모순되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도움의 제공은 그에 따라서 분명한 표현이고 그에 따라서 오히려 뭐다? 환영받지 못할지도 몰라요. 바로 recipient라는 단어가 있지만 이거 알아야 되죠. receive에 당사자가 붙어서 뭐가 된다? 받는 사람, 수혜자, 그죠? 당사자, 수령인. 몇몇 도움받는 사람에게는 환영받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도움이 환영받지 못한다니까 앞에는 도우겠다는 분명한 표현이 일단 문맥상 틀린 게 없죠. concrete 어색한 게 없고.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더로 찝어준 요 경험은 풀어 설명하면 뭐다? 도움을 받는 경험을 말하는 것이고 항상 더는 특정 상황이라고. 왜냐하면 도움을 받는 상황이 reinforce 뭐라 그랬죠 여러분? 강화하다. enforce 헷갈리지 말라고 그랬지. 얘는 뭐라 그랬지? 얘는 A, force가 강요. 얘는 법이나 규칙 등을 집행하다는 뜻이라고. 자, 그 경험은 왜냐하면 강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느낌을. 그 느낌이란 안 좋은 겁니다. 뭐니? dependency. 의존성. 그치? 기대는 거. 그리고 inadequacy 뭐죠? adequate 적절한 충분한, inadequate 부적절한 불충분한 명사가 되어서 뭐니? 부적합함, 불충분함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나쁜 느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는다는 게 항상 환영받는 건 아니에요. 주제가 일부 나온 거예요, 그죠? 돕는 게 무조건 좋다, 무조건 좋다, 나쁠 수도 있다. 나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특히나 언제 그러냐면 어디에서 그러냐면 개인주의적인 문화권에서. 개인주의적인 문화권이란 이게 동사죠. 뜻이 뭐지 동사로? 뭐뭇을 놓다두다. 그죠? 높은 가치를 두는데 어디에다가 바로 개인의 노력을 통한 성취에. 그래서 개인주의적 문화이기 때문에 높은 가치를 두는 게 맞는 것이고. 자, 그 뒤에 이제 봅시다. 많은 사람들은 보여요. 편안한 것처럼 데디아를 알므로써 뭘 알아서 편안하면 바로 도움, 지원이라는 것이 이용 가능하다는 거 그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요거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사실 자체는 되게 안정감을 느끼지만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은 행복함이 덜해요. 약간 좀 불행해요. 뭐에 대해서? 실제로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좀 행복감이 덜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돕는 게 능사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부터 보시면 여기까지 해석했기 때문에 이게 왜 들어갔지? 능사가 요거 때문에 틀렸다고 주장하는 사람 없겠죠? 요거는 상관없어요, 그죠? 3.5타로 들어가죠. 자, 그 뒤에 보시면 요거의 의미를 잘 보자고. 여러분, sophisticate이 동사로 뜻이 뭐지? sophisticate? 뭐뭐를 정교하게 만들다, 섬세하게 만들다, 세련되게 만들다. sophisticated 뜻이 뭐니 그럼? 섬세한, 정교한, 복잡한, 그지? 좋은 뜻이란 말이야. 그 레스가 붙어서 뭐 좋은가 나쁜가 이건? 나쁜 거라고. 뭐니? 정교하지 못한, 세련되지 못한, 세심하지 못한 이런 뜻이라고. 그래서 세련되지 못한 도와주겠다는 메시지 이렇게 돼요. 그치? 다시 말해서 이거는 위에서 풀 정도로 보시면 되죠, 그죠? 잘 하지 못하는, 잘 표현하지 못한 이런 식으로 투박한 그런 도와주겠다는 메시지는 하고. 자, 그다음 보세요. 요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뒤에 설명돼 있지.
선행사가 예임으로 뒤에 설명 보면 리를이 뜻이 뭐라 그랬니 이게? 조금이 아니라 거의 없는이라 부정이잖아. 그러니까 부정적인 뉘앙스가 들어가서 이건 맞다라고 유추할 수 있다고. 보자. 이 도와주겠다는 세련되지 못한 메시지는 뭐냐면 바로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건데 이 뒤에 중요해요. 메시지를 설명하는 문장이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다 묶여요. 전부 다. 요 벗으로 연결된 거예요. 자 보자. 요 메시지는 즉 도움을 받는 사람의 욕구나 감정에는 거의 집중하지 못하고 하지만 요 메시지는 또 엄청나게 관련돼 있는 건데 바로 도움을 주는 사람의 욕구와 관련된 거다 이런 얘기야. 뭐다? 주는 사람이 지가 그냥 도움 주고 싶어서 일방적으로 주는 메시지를 말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맞는 거지. 세련되지 못한 메시지를 받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목적이 또 중요해요. 그때 요것도 정리해서 외웠어요. put across는 뭐뭇을 관철시키다. 설득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주는 사람 본인의 관점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자기한테만 초점 맞춰서 주는 그러한 투박한 메시지는 덜 세련된 메시지는 하고 동사로 가자. 그것은 남겨둘 가능성이 높아요. Both parties는 누굴 가리키니? 도움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 양측 모두를 가리켜요. 양측 모두를 어떠한 리브는 ing와요. 어떠한 상태로 느끼고 있는 상태로 남겨둘 겁니다. 만족이 아니라 뭐다? 서로 간에 불만족으로 돼야지. 그치? 덜 세련된 메시지란 건 나쁜 거니까. 이 지문의 주제는 함부로 도와주지 마라가 되니까는 불만족인 상태로 남아있어야 되죠. 자, 그 다음 5번은 주제만 파악했으니 쉽죠? 그러므로 그 결과 따라서 조언을 해주는 거, 도움을 준다는 것은 바로 접근돼야 할 무언가인데 어떻게? 조심스럽게 접근돼야 할 무언가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조언, 도움이 시게 PP제고죠? 추구되지, 찾아지지 않는 거라면, 요구되지 않는 거라면 조심스럽게 접근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4번이 틀렸다. 자, 그 다음 빈칸으로 갑시다. 빈칸. 자, 빈칸들이 많이 어렵죠. 31번도 보세요. 31번은 이게요, 이것도 연계지문입니다. 연계지문이고 이게 우리가 수능 완성 실전인가 해서 시간이 없어서 풀이 못한 지문이에요. 그래서 조금 생소했을 수 있는데 못한 김에 오늘 이제 수능 완성 그 지문까지 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봅시다. 일단 어려운 이유는 일단 빈칸 푸실 때 항상 빈칸 문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빈칸 문장 보시면 요게 뭔지를 먼저 파악을 했어야 돼. Having a mind가 뭐니 이게? 뭐니? 생각을 갖는 거 thinking이라고. thinking이랑 똑같아요. 주어가 지금 thinking이야. thinking. 그래서 생각을 한다는 것은 의미하는데 어떠한 유기체가 빈칸을 형성하고 만든다고 이렇게 돼요. 첫 번째 그래서 이 지문에서 말하는 thinking이란 사고란 무엇이냐. 그게 첫 문장부터 나와요. thinking이라고 나와서. 그래서 이 주어에 대한 thinking에 대한 얘기를 잡아야 되는 거구나라고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독해 방향으로 thinking이란 뭐냐. 그리고 뒤에 또 추가로 설명 들어가. 빈칸에 들어가는 이것은 첫 번째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manipulate 뜻이 뭐죠? manipulate 뭐지? 조작하다. 조작될 수 있는데 사고라고 불리는 과정 속에서 바뀔 수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이 중요해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뭐한다?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방법은 도와줌으로써 미래를 예측하도록 도와줌으로써 그 예측함에 따라서 계획도 세우게 해주고 그 다음 행동을 선택하게 합니다. 그럼 뒤에 내용 다 봤던 이런 거네? 종합한 빈칸에 들어간 거 뭐냐? 일단 이 지문에서 말하는 thinking이라는 기능이 뭐냐, 정의가 뭐냐라는 거하고 그 뒤에 내용 봤더니 하고 요 놈이 빈칸이 뭔진 모르겠지만 thinking의 기능이면서 뒤에 최종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일으킨다. 이렇게요. 행동을 일으킨다. 그 놈을 찾으시면 돼요. 그게 이제 지문 속에 명시가 됐습니다. 자, 참고해 보세요. 일단 첫 문장을 읽는 순간 thinking이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빈칸을 확실히 읽었다면 처음부터 단서가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thinking의 정의이자 기능을 일단 잡는 것이 포인트고 그리고 행동을 야기시키는 놈을 찾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자, thinking, 생각한다는 것은 때때로 묘사돼요. 바로 그 과정으로. 그 과정이란 여기 중요한 단어예요. 처음부터 키워드가 나온 거예요. 상징적인 representation 뜻이 뭐지? representation 뭐죠? 표현, 표상 이렇게 되죠. 그죠? 상징적인 표현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얘가 thinking의 정의를 내렸네. 사고란 건 뭐래? 정의가 뭐니? 이거 상징적인 표현을 만들어내는 거래. 처음부터 정의를 했어요.
그뒤 보시면 바로 뭐에 대한 우리의 외부적 세계를 보고서 그걸 상징적으로 뭔가 표현하는 게 띵킹이다라고 처음부터 정의를 내렸다고. 그래서 이 representation이라는 단어를 잘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자, 이승 앞에 있는 사고라는 과정을 가릴게요. 사고, 즉 그 사고라는 과정은 일반적으로 간주되는데 발생하는 것으로 뇌 속에서 발생하고, 그리고 사고라는 과정은 어떠한 세상에 대한 겁니다. 이 세상이란 뇌 밖에 있는 세상에 대한 거예요. 뇌 밖에 있는 걸 보고 내 머릿속에 뭘 만들어내는 거다? 상징적인 표현을 만들어내는 것이 띵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자, 그 다음 다른 때에는 띵킹이 또 나왔죠. 단서가 또 나온다는 얘기예요. 요거 말고 다른 때에는 띵킹, 사고라는 것은 관여되는데 또 다른 어떤 거에서도 사고가 일어나는데, 이 또 다른 어떤 것이란 우리가 특징 짓기도 하는 겁니다. 바로 상상이라고 하는 거 말이죠. 상상이 뭐니? 뭐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지? 이것도 표상이라는 단어를 다시 쓴 거예요. 표상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띵킹이지, 그지? 그 사고라는 과정은 재구성하는데 상징적인 물건을 말이죠. 상징적인 물건이란 이미지와 개념과 아이디어와 단어 같은 거를 내부의 배경 속에서, 바로 우리 마음속의 내부의 배경, 다시 말해서 머릿속에서 이런 상징적인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얘기가 또 representation을 다시 한번 풀어 쓴 거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구조가. 그래서 사고란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표현이다, 이런 얘기.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표현이다 하고, 그 뒤에 보시면 imaginative가 뭐라 그랬지 얘들아? imaginative? 상상력이 풍부한이라는 뜻이라고 정리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창의적인, 창조적인 이런 뜻이고, 자, 이러한 창의적인 재구성이 돼요. 이런 창의적인 재구성은 결국에 가능하게 만들 거예요. 보세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예측하도록 새로운 상황을 우리 환경 속에서, 그리고 중요한 건 그에 따라서 뭐하게 나온다? adaptive가 뜻이 뭐니? adaptive 뭐지? adaptive 뭐지 이거? 적응하다, 적용시키다. 또 뭐가 있니? 형용사로는 적응력이 뛰어난, 적응성이 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 그에 따라서 뭘 하게 만드냐? 바로 적응성이 뛰어난 반응을 하게 만든다 해서 행동에 영향 미친다는 뉘앙스가 나오게 되는 거라고. 이해됐니 얘들아? 그래서 뭔가 thinking이란 건 뭐다? 사고 과정이란 건, 사고란 건 뭘 만든다? 바로 뭔가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고, 그 표현으로 인해서 뭐가 나온다? 적절한 반응이 나온다, 이런 얘기라고. 이 대의는 예를 봤죠? 그죠? 그래서 창의적인 그러한 재구성이란, 다시 말해서 생각이라는 것은 이끌 수 있어요. 우리가 자, 뒤에 전부 다 행동이라는 묘사를 해요. 만들도록 과학적인, 우주에 대한 과학적 개념을 만들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심포니, 교향곡을 행위죠. 교향곡을 작곡하도록 하고, 또 소설을 쓰도록 하고, 이제 노가 붙어서 어떠한 특별한 반응도 아예 또 전혀 하지 않도록 하는 반응도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동을 야기시킨다, 이런 얘기예요. 뭐가? 바로 사고는 뭔데? 바로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표현의 작업이고. 자, 그 다음 이제 그래서 주제로 이어져요. 그러면 여기도 똑같은 내용 들어가면 되지, 그지? 사고를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한다? 유기체가 뭘 형성한다? 어떠한 머릿속의 표현을 형성한다고 들어가면 되지. 그 표현이 뒤에 뭘 야기시키고 여러 가지 행동을 야기시키고. 그래서 머릿속에 표현이라는 게 들어가면 돼요. 머릿속의 상징이라든지 표현이라든지. 가장 가까운 단어는 이거죠. 뉴로 뜻이 뭐지? 뉴로 뭐죠 이게? 신경의란 단어고, 머릿속의란 단어를 이걸로 바꾼 거죠. 신경의 표현을 형성하게 되고, 이 표현으로 인해서 뒤에 행동이 나오게 된다는 걸 위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이야기했다고요. 어려운 이유는 비유적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단어를 바꿔서. 나머지가 왜 안 되는지 볼까? 2번이 좀 매력적 못하죠, 그죠? 외부적인 자극물, 스티뮬러스는 단수고 스티뮬리가 복수죠. 외부적인 자극물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봐야지. 사고가 있고 그걸로 머릿속에서 어떠한 표현이 나오고, 그걸로 인해서 그 다음에 외부적인 자극들이 나오게 되고, 그에 따라 반응을 하는 거지, 그지? 이건 저 한참 뒤에 나와야 될 거는 신경 표현 그 결과로 생기는 거로 보셔야 돼. 2번은 자, 하이포테리컬 뜻이 뭐죠? 하이포테리컬 가설의, 가상의 이럴 때죠. 가정하는. 스크루터니 뜻이 뭐지? 요거 조사인데 면밀한 조사를 스크루터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설에 대한 면밀한 조사 절대 아니고요. 인지적인 혁명 절대 아니고요. 사전지식 언급된 바가 없어. 사전지식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 표현이나 표상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1번이 답이다. 자, 32번 봅시다. 풀을 너무 빨리 하나? 오셨다 얘. 자, 32번. 자, 요거는 빈칸 문장을 마찬가지로 먼저 읽고, 요거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쉽죠? 이게 왜 3점짜리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위에 거는 연계가 됐기 때문에 2점짜리를 잡았고, 요건 비연계라 3점짜리 잡은 것 같아.
자, 많은 사람 여기서부터네. 분명히 미소라는 거는 뭐 할지도 몰라요. 좀 더 자주 뭐 하는데 뭐보다 받을 건 미소밖에 없죠. 미소가 어떻게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지를 표현할 것보다 좀 더 자주 어떻게 한다. 이 질문의 주제는 미소란 어떤 거냐, 미소의 기능, 정의 뭐 이런 거를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미소가 뭐냐를 일단 잡으시고, 자 보시면 얘는 지금 미소라는 예시가 언급되는 여기까지만 읽고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보세요. 미소가 뭔지에 대한 정의를 잡아보자. 이 질문에서 말하는 미소의 정의는 무엇인가? 얼굴 표정을 이해한다는 것은 필요로 합니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해요. 뭐보다? 바로 특정한 얼굴에 대한 감정적인 정서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 것보다. 말이 어려운데 이런 얘기야. 얼굴 표정을 이해하는 건 되게 힘든 일이다. 쉽지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굴 표정을 이해하는 건 뭔가 되게 힘들다 생각보다 이런 얘기고. 자, 그 뒤에가 해석이 좀 어려운데 이 Y를 보는 순간 역접이 나왔네? 그럼 그 뒤에 단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지. 읽는 순간 역접이 등장하면 그 역접이 however 뭐 이런 연결어로도 마찬가지고 although나 though나 while 같은 접속사도 역접의 의미가 되니까. 그래서 자, 많은 상당수 우리의 표현들이 spontaneous 뜻이 뭐죠? 자발적인. 여러분 symptomatic of가 조금 어렵죠, 그죠? 근데 이거 중요한 단어였어요. symptom 뜻이 뭐지? 증상, 증후. symptomatic 뭐긴 이건 그러면? 증상을 나타내는, 징후가 보이는 이런 뜻이에요. of가 붙어서 뒤에 거를 증상으로 보이는, 그래서 얘는 뭐뭇을 나타내는 이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단어였지, 그지? 그러니까 representative of랑 똑같아 보시면 돼요. 뭐뭇을 대표하는, 나타내는. 다시 보시면 자, 어쨌든 얼굴 표정을 이해하는 건 되게 쉽지 않다라고 했고, 상당수 우리의 표현들이 자발적이고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자발적임에 따라서 나타내지만 무엇을? 우리의 감정적인 상태를 나타내지만, 그치? 입을 이렇게 하면 웃는 거고 이렇게 아래로 하면 뭐 약간 기분 안 좋은 거고,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돼요. 우리가 나타내서 감정적인 표현을 나타내 주긴 하지만, 그렇지만 아마도 더욱더 많은 것이 포즈가 뜻이 뭐지? 제시한다. 더욱더 많은 것이 제시될지도 몰라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질지도 몰라요. 뭘 위해서? 바로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웃으려고 웃을 때도 있지만 이런 얘기야. 기뻐서 웃을 때도 있지만 웃는 게 다른 목적이 있을 때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이해되니? 뭔가 웃음이라는 것, 감정 표현이라는 건 그거 말고 다른 목적이 또 있구나. 원래 목적 말고 그 목적이 뭔지는 아직 안 밑에 나옵니다. 자, 이러한 차이점, 다시 말해서 원래 목적과 다른 목적이 있는 그 사이에 이러한 차이점은 반영하는데 바로 배우의 우리의 필요에 대한 필요를 반영해요. 이 필요, 욕구라는 건 바로 많은 요게 전부 다 명사 덩어리로 쓰였어요. 표현, 보여주는, 나타내기를 뜻이고, 많은 표현 규칙을 배워야 할 필요성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목적이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 표현에 대한 규칙은 뭔지 요걸 좀 매칭시켜서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라고. 건이야 일어나라. 자, 이러한 표현 규칙은 literally 뜻이 뭐죠? literally 뭐였지? 문자 그대로, 말 그대로. 이러한 표현 규칙들은 말 그대로 얼굴을 만들게 되는데, 이 얼굴이란 우리가 선택하는 얼굴을 말이죠. 보여주기 위해서. 이게 중요하죠. 이 목적 여기 드러나요. 어디에서? 사회적 관계, 사회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보여주려는 얼굴을 만들게 된다. 이런 표현 규칙들이. 그래서 우리가 뭔가 얼굴 표정을 통해서 나타낼 때 이게 단순히 기뻐서 웃는 경우도 있지만 사회적인 상황에서 도움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웃는 경우도 있다라고 유추할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서 좀 들고 보면, 자, 우리는 어린 나이에 배워요. 어떤 종류의 행동이 적절하거나 아니면 적절하지 않은지를 배워요. 뭐에 대한 구체적 설명? 사회적 상황에 대한 설명이잖아, 그지? 감정 표현은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바로 사회적 상황에서 적절성과 부적절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감정 표현이 표시된다. 어떤 목적이, 별도의 목적이 있다는 얘기라고. 그리고 그래서 포함해 바로 얼굴 표정도 여기 포함이 되고. 자, 이러한 규칙들이 글로 쓰여지진 않았지만 이것들은 잘 이해가 되지요 하고, 이것에 대한 가장 최고 예시가 바로 뭐다? 스마일링이라고 주어지는 순간 읽지 말고 빈칸으로 가시면 되죠. 그래서 분명히 미소라는 거는 뭐다?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 보다 뭐가 들어가면 돼요? 사회적 상황에서의 적절성을 위한 거다라는 게 들어가면 되지. 그러니까 위에 그 얘기가 있고 예시가 이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다 들어가 있죠. 반영합니다. 우리의 욕구를 하고자 하는. 요 관계대명사 뒤에 관계사 뒤에 동사가 연달아 나오면 이건 뭐라고? EBS에서 많이 봤죠? 주어 동사 삽입. 뜻은
주어가 동사 하기에라 뜻이잖아. 우리가 생각하기에 적절하다고 하는 것을 하는 우리의 욕구를 반영합니다. 미소란 사회적 상황에서 적절성과 부적절성을 표시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주제에 딱 맞죠. 3번. 나머지는 제가 봤을 때는 혼동할 만한 보기는 없었고요. 이게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지금 너무 풀이가 빠릅니까? 괜찮습니까? 빨라요. 빨라요? 천천히 할까요? 자, 건이야 졸리면 좀 잠 좀 깨봐. 여러분 33번이요 상당히 어려웠어요. 어려운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해석이 어려운 부분은 없었어요. 그런데 단서가 너무 희박해. 정말 조금요. 정말 조금. 그것도 제일 처음에. 일단 얘는 전체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그리고 일단 빈칸의 내용도 우리는 그 다음에 빈칸해요. 잡을 수 있는 단서가 전혀 없어요. 빈칸 내에. 그래서 얘는 사실상 뭐냐? 사실상 무슨 질문이냐면 이건 그냥 없다고 봐도 무방하고 처음부터 여기까지 읽고 주제 잡는 그 주제 유형이라 보시면 돼요. 빈칸 자체가 단서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제랑 똑같다. 그러니까 주제를 잡으시면 돼요. 질문의 주제를. 근데 주제가 여러분들 처음에 그냥 빠르게 읽고 넘겼을 첫 문장에서 요게 주제가 나왔어요. 주제가 나왔고 그 뒤에 웬부터 이하의 문장이 살짝 나오지, 그지? 요 한 문장을 지금 구조가 뭐냐면 첫 문장이 주제문이고 주제문이 여기 들어가게 되는 거 구조가 웬 뒤에 나오는 한 문장이 들죠. 이거에 대한 설명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이어져요. 빈칸 앞에까지 전부 다. 그래서 이게 끝나고 나서 그 뒤에 빈칸으로 요게 쏙 들어가는 거야. 왜 그런지 해석을 해볼게. 자, 일단 첫 문장 우리가 잘 읽자고. 첫 문장 내용을 기억을 하세요. 자, 그 과정. 즉 그 과정이란 센스가 동사로 뜻이 뭐지? 센스. 무엇을? 감지하다. 감지하고 이해하는 과정. 무엇을? 우리의 세상이 어떤지.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건이야 일어나라. 건이야 잠바 벗어. 우리가 사는 우리 세상이 어떤지 감지하고 이해하는 그 과정이 시작돼요. 어떤 과정이 시작된다고? 우리가 사는 세상 어떤 세상이냐 라는 걸 이해하는 게 시작된대. 뭐 할 때 바로 특정한 유형의 아까 했죠? 얘는 복수입니다. 그래서 S가 안 붙었어요. 스티뮬러스가 단수입니다. 자, 어떠한 특정 유형의 자극물들이 영향 미칠 때 특화된 감각적인 receptor 뭐라고 그랬죠? receptor 뭐라고? 수용체. 우리 감각을 받아들이는 게 눈, 피부, 뭐 귀, 입 다 돼요. 뭐든지 다. 특화된 감각 수용체에 영향 미칠 때 세상에 대한 이해가 시작된다 이렇게 돼요. 여기 주제입니다. 여기 주제고 이 뒤엔 뭘 얘기하냐? 요 자극물이 우리의 수용체에 와서 닿아서 생기는 현상이나 과정을 죄다 설명해요. 저 빈칸 앞에까지. 보세요. 자, 그 자극물이 빛이든 음파든 냄새든 화학 분자든 압력이든지 간에 뭐든지 간에 여러분의 감각적 수용체들은 바꿔야만 돼요. 이렇게 들어오는 데이터를 뭐로? 유일한 언어로. 이 유일한 언어란 여러분들의 신경체계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말하고 다시 말해서 그 언어란 바로 신경충동이라는 언어로 바꿔줘야 우리가 알아먹을 수가 있어요. 설명한단 말이야. 무슨 과정을 말하는 거니? 외부에서 자극물이 들어와서 내부에서 어떤 현상이 생긴다. 해석을 하려고 번역을 해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렇게 기뻐? 나 지금 죽겠는데? 어제부터? 자, 그 다음 그 뒤에도 계속 이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러한 변화가 발생하게 되면 특화된 뉴런들, 신경세포죠. 특화된 뉴런들은 잘게 부서요. 분해해요. 그리고 분석합니다. 특정한 특성들을 말이죠. 그 들어온 자극물의 특성을 분석해요. 마찬가지로 들어갔을 때 현상만을 말한단 말이야.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 이러한 수많은 자극물 조각들은 재구성되게 됩니다. 어디 안으로? 또 다른 신경제 어떤 상황이나 조건 속으로 다시 재구조가 다시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야. 자, 이러한 신경 상태는 그 다음에 비교되게 되는데 이전에 accumulate 뜻이 뭐죠? 축적시키다. 이전에 축적된 정보와 비교되게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의 정보를 말하는 건데 바로 특정한 대상이나 물체가 어떻게 보이는지 어떻게 들리는지 어떻게 느껴지는지 우리의 감각과 비교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기존 정보와 비교가 된다. 전부 다 뭐예요?
자극물이 우리한테 수용체로 들어왔을 때 일어나는 현상만을 설명할 뿐이라고. 자, 이러한 비교, 이 비교란 또 다시 설명해. 새로운 자극물과 우리의 내면의 저장고, 지식의 저장고가 두 개가 비교되는 것은 가능하게 만드는데 우리로 하여금 그 자극물을 인지하도록 구별하도록 해주고 그 자극물에 의미를 부여합니다까지가 전부 다 무슨 얘기? 자극물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과정이나 작용을 설명한 거라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다? 혹은 우리는 그때 혹은 그 다음에 뭐가 빠져서 그럼 이게 주제에서. 자,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부터 지금 빈칸 앞에까지가 뭐에 대한 설명? 웬 이하에 대한 설명이라고. 다시 읽어볼까? 특정한 유형의 자극물들이 특화된 감각 수용체에 영향을 미친다. 어떻게? 이렇게 영향 미친다. 그때 우리는 뭐 하게 된다? 바로 세상에 대한 인지를 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뭔가 알아간다. 자각이 일어난다는 내용이 빈칸에 들어가면 돼. 걔만 빠졌기 때문에 웬 이하는 다 명시가 됐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때 혹은 그 다음에 뭐 하게 되냐? 자, 2번 보세요. 의식적으로 perception 뜻이 뭐죠? perception 인지, 자각이지, 그지? 세상에 대한 거를 안다는 거를 이렇게 한 단어로 표현했다고. 그 다음에 우린 의식적으로, 내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자각이라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에 대한 걸 비로소 인지하고 이해하게 돼요. 라는 게 가장 자연스럽죠. 1번이 매력적인 오답인데 왜 답이 되지 않냐? 일단, perceive 때문에 매력적인 오답이에요. 우리는 그 다음에 이제 인지하게 되고까지 괜찮아. 인지하게 돼요. 뭐 뒤에 뭐 세상에 어떤가, 세상의 원리라든지 우리 주변이라든지 그런 게 오면 괜찮아요. 그런데 얘는 너무나 한정시켰어. 어떻게 대상들이 시야 속에서 어떻게 보이는지를 인지한다는 지금 too specific이에요. 시야에만 집중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위에서 말한 감각 수용체는 시야만 한 게 아니죠. 감각 수용체라는 건 오감을 담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치? 그래서 시야를 한정시켰기 때문에 너무나 세부적이다. 답으로 될 수가 없고 얘보다는 얘가 더 포괄적이기 때문에 2번이 더 어울린다. 됐습니까? 다른 게 왜 안 되는지 볼까? 종종 고통받게 되어 데이터의 자료의 과부하로부터. 자료 과부하가 문제다는 얘기 아니고요. gather 뜻이 뭐지? gather 모으다. 자, 외부 정보를 모아요. 뇌를 위한 외부 정보를 모아요. 전혀 관련 없고요. concentrate on. 그 다음에 우리 집중합니다. 특정한 자극물에 무의식적으로 집중합니다가 아니다. 세상에 대한 이해하고는 상관이 없다. 자, 34번으로 갑시다. 요건 비교적 쉽죠? 앞에 거에 비해서. 자, 봅시다. 빈칸. 자, 일단 얘는 얘가 조금 어려운 이유는 요것 때문에 그렇죠. mistake 때문에. 요것 때문에 조금 헷갈릴만 한데. 자, 일단 this가 뭔가 앞에 있는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우리가 뭔가 필요한 것만 읽어서 문제 풀 때도 this는 앞에 있는 내용. 근데 앞에 있는 내용 봤더니 거기다가 또 뭐다? 역접이나 그러나 반면에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단서예요. 그러나 반면 이따 읽어보고. 어쨌든 앞에 있는 이러한 내용은 demonstrate 증명합니다. 보여줘요. 왜 하고 왜 데디하라고 생각하는 게 실수인지를 보여줘요. 중요한 건 미스테이크를 그랬죠. 그죠? 데디하라고 생각하는 건 실수라며. 데디하라고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요. 그럼 뭐다? 이 빈칸에 들어갈 건 일단 주제를 파악하고 주제와 정반대되는 걸 잡아주는 게 관건이란 말이야. 주제를 먼저 파악해라. 주제와 정반대인 걸 잡아줘라. 빈칸의 내용이 부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주제와 정반대 내용을 집어넣어주시면 돼요. 자,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면 reception, 이 단어가 또 나왔네. 문화를 수용한다는, 문화 수용에 대해 연구한다는 것이고 남의 문화를 받아들이거나 뭐 이런 것들, 자기 문화도 마찬가지고 문화 수용을 연구한다는 것은 의미합니다. 한번 보는 것을 어떻게 사람들이 사용하는지, 어떻게 사람들이 문화를 이해하는지, 알아내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특히나 여기서 말하는 문화라는 거는 특히나 이 중에서도 문화적 상품들 말이죠. 예를 들어서 책이나 TV쇼 같은 걸 통해서 이걸 예시로서 사람들이 문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지 알아보자 이런 얘기야. 요 뒤에 그래서 어떤 한 연구의 내용이 언급이 되고 시트콤 머시기가 나와요. 특정 연구 과정의 시작이고 특정 대상이기 때문에 예시가 시작된다. 그럼 이제 굳이 읽지 말고 우리가 아까 파악했던 역적 부분을 먼저 읽자고. 반면에가 나왔다는 얘기는 요 내용의 반대 내용이 앞에 등장하는 거니까 얘만 읽어도 파악할 수가 있다고요. 그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러나 반면에 앞에 거와는 다르게 그러나 반면에 그 TV 얘기니까 뭐 시청자를 할까? 자, 시청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가 racist가 중요한 단어죠. 뭐지? 뭐죠? racist?
race는 인종이라는 뜻이 있죠. 이건 뭐다? 인종 차별주의자라는 나쁜 단어예요. 자, 이 시청자들은 그들 스스로 인종 차별주의자였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뭐라고? 자, he라는 건 얘가 아니겠죠, 그죠? 앞에 뭔가 나왔겠지? 그가 바로 그 쇼에, 쇼도 나왔구나. 그가 그 쇼의 영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이랬대. 그 앞에는 반대되면 뭐니? 영웅이 그가 아니었다는 내용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또 두 번째 that 이하라고 생각했는데 그 PD들이, 프로듀서, 제작자들이 의도했다고 말이죠. make fun of가 뭐죠? make fun of 뭐지? 뭐뭇을? 놀리다, 조롱하다, 비웃다, 나쁜 단어예요. 그 쇼의 프로듀서, 제작자들이 그 위에 영웅이라고 제가 했던 그의 바보 같은 가족을 놀리고자 의도했다라고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얘기야. 그 앞에 반대 내용이니까 읽어보지 않아도 알죠. 뭐가 나오겠니? 그가 영웅이 아니고 오히려 그가 놀림을 받는 내용이 나왔고, 근데 요 레이시스트들은 오히려 이 사람이 영웅이라 생각했다. 이게 지금 위에서 문화 수용에 대한 예시로 나왔다고. 그러면 앞에는 반대에 계시니까 두 개 차이가 지금 주저라는 얘기죠. 두 개 차이는 뭐니? 서로 간에 얘는 이렇게 보고 쟤는 다르게 보더라. 그죠? TV라는 문화는, 다시 말해서 TV라는 매체를 한 문화는 서로 간의 입장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다르더라라는 게 주제임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다는 말이야. 읽지 않더라도, 뭐 읽었다 하더라도 더 이제 쉽게 추론할 수 있고요. 그럼 이제 주제는 뭐라고? 문화라는 것은 서로 간의 입장의 생각에 따라서 달리 수용한다. 수용하는 바가 다르다고. 근데 우리가 포인트는 주제와 반대 내용이 들어간다고. 그럼 뭐가 들어가면 돼요? 서로 간에 똑같이 수용한다가 들어가면 돼. 사람마다 다 똑같다. 수용하는 바가. 그게 실수다라고 했으니까. 그 2번이죠. 특정한 문화적 제품, 뭐 TV 같은 거 예를 들었죠. 특정한 문화적 제품은 갖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효과를, 영향을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주제와 정반대가 된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죠. 2번이. 나머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왜 답이 안 되는지. 자, PD의 의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배우의 관점에 따라서. 주제와 전용관이었고요. 자, 3번. 배우들의 관점은 이끌 수 있는데 시청자들로 하여금 시청자의 ethnic 뜻이 뭐라고? 뭐죠? A. ethic 이게 뭐니? 윤리, 도덕. 얘는 윤리적, 얘는 ethnic. 인종의, 민족의라는 뜻이라고. 배우의 관점이 이끌 수 있어요. 시청자로 하여금 그 시청자들의 인종적 관점을 변화시키도록 이끌 수 있다. 주제와 전혀 관련 없고요. 이거는 지금 뭐 인종차별주의 나와서 그냥 혼동시키는 예문으로 나온 것이고, 자, TV 시청자들은 공유합니다. 그들의 해석을, 뭐에 대한? 문화적 제품에 대한 해석을 그들의 가족과 함께 나눈다. 이게 오해다? 절대 아니고요. 실수다? 절대 아니고요. 5번. 자, TV쇼는 갖게 될 건데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거예요. 사회에. 뭐보다? 다른 문화적 제품들이 끼치는 것보다. 뭐 TV가 되게 대단하다, 대단하지 않다 이런 얘기 아니라고. 그래서 지금 정확한 건 2번밖에 없다. 자, 그 다음 36번으로 가볼게요. 자, 그럼 많이 힘듭니까? 네. 해석을 좀 시켜야겠군요. 해석을. 해석 시킬 거 있네. 왜 쉬는 시간 안 주냐고 나도 몰라. 어? 수령님 왜 쉬는 시간 없냐. 아니 뭐 이제 하면 끝나는데 뭐. 이게 쉬는 거지. 너네 그 앉아서 내가 일하는 거 너희들이 앉아서 쉬는 거잖아. 자, 봅시다. 36번. 요것도 연계됐던 질문이고, 복습 겸 다시 한번 봅시다. 요거 기억날 거예요. 동물의 뭐 행동이 의외로 목적성이 있는 것 같더라. 근데 알아보니 아니더라. 뭐 이런 얘기가 들어가요. 기억날 겁니다. 자, 우리 종종 놀라게 됐는데, 자, purposefulness 뜻이 뭐죠? purpose 목적. purposeful 목적이 가득한이라는 고의적인 목적 의식이 있는. NESS 명사지 뭐니 이건? 목적 의식이 돼요. 목적성, 목적 의식. 다시. 자, 우리는 종종 놀라요. 목적성, 목적 의식에, 그리고 precise 뭐라고? 정확성. precise의 명사죠, 그죠? 정확성에 놀래요. 바로 몇몇 동물의 행동이 목적이 있고 정확해서 되게 놀래요. 이런 얘기. 동물 주제 이런 얘기야. 뭐 할 때 바로 동물 주제. 뭐 할 때 바로 그들이 향해져 있을 때. preservation 뜻이 뭐죠? preservation 보존, 지키는 거. 동물 종 그들 스스로와 그들이 속한 그들의 종에 대한 보존에 이러한 행동이 행해질 때 되게 목적성이 있네
얘들이 되게 뭔가 생각을 하네 라고 놀랜다 이런 얘기야. 동물은 뭔가 통찰력 비슷한 걸 갖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자 A가 지금 바로 올 수 없는 이유는 첫 문장까지인데요. 근데 요게 명시가 안 됐어요. 이러한 행동들, 조치들이라고 할 만한 게 주어진 지문이 없었다. 읽어보시면, 자 더욱더 면밀한 관찰을, 더욱더 면밀한 관찰을 이제 뭐 일단 나왔고, 더욱더 면밀한 관찰은 이러한 현상은 일단 얘는 잡아줄 수 있어요. 이러한 현상에 대한 더욱더 면밀한 관찰은 그러나 역접이 나왔고, 그러나 밝혀왔습니다. rigid 뜻이 뭐지? 엄격한이라는 얘기는 나쁜 뜻으로는 유연하지 못한, 그죠? 변화를 잘 못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 그 틀딱 같은 뭐 이런 비슷한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자, 힘을 뒤질래 너? 죽고 싶냐? 정권 바뀐 거 모르냐? 입 조심해라. 목수 털린다 너. 자, 이런 현상에 대한 그러나 면밀한 조사는 내가 먼저 죽을 듯. 자, 이러한 면밀한 연구는 밝혔습니다. 그것에 되게 잘 변화하지 못하면서 innate 뜻이 뭐라고요? innate 타고난, 본질적인 타고난 특성을 밝혀줬어요. 다시 말해서 비록 그들이 뭐 동물에 봤자 비록 그들이 뭐 되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목적 의식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이러한 행동들은 not accompanied, 바로 동반되지 않습니다. 바로 insight, 통찰력에 의해 동반되는 게 아니에요. 요건 그때 어떻게 해석했냐면 동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동물 쪽에서 나오는 이런 뜻이죠. 동물에게서 나오는 통찰력이 동반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day, 그것들은 뭔가 행해지거나 수행이 되는데 중요한 거 이거예요. 오토매틱 보세요 여러분. 자동적인이라는 뜻인데 이게 사람이든 뭐든 생물체에 쓰면 뭐가 된다고 이게? 자동적인이라는 얘기는 정확한 해석은 unconscious라고, 무의식적인. 이게 나중에 B에 요거 instinctive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무의식적인, 본능적인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로 보다 수행이 되는데 무의식적인 manner, 방법으로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A는 내용상 다 되지만 such actions에 대한 명시가 없기 때문에 일단 나중에 뒤로 들어간다. A는 그죠? 뭔가 행동들이 앞에서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야 돼요. 자, B로 가봅시다. 자, 요 A의 마지막과 B를 첫 문제 잘 보세요. 이러한 종류의 행동은 그것은 뭐가 되었냐면 불리게 되었어요. 뭐라고? 바로 본능적인 거다라고 불리게 되었다. 왜? A에서 중심 내용 뭐였니? 뭔가 동물의 행동이나 뭐가 나왔는데 이게 뭐다? 사실은 통찰력이 동받는 게 아니라 그냥 무의식적인 거에서 수행되는 것이다. 그래서 본능이라고 부를만 하다는 근거가 마련된 거죠. 그래서 일단 A에서 B로 가는 게 상당히 유력하다. 그럼 답을 풀린 거예요. A는 바로 올 수가 없어지, 그치? such actions가 없기 때문에 C가 바로 오는 게 유력한데 C에 뭐만 확인하면 돼? 이러한 행동들이라 할 만한 근거들이 있느냐? 그거만 확인해보고 불의를 해볼게요. 자, C를 한번 해줘볼래? C를 누가 해볼까 이거? 우리 나경이 해볼까? C? 요거 그때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요 질문할 때 요거 제가 어렵다고 체크해드린 문장이었어요. 해석 어렵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정말 잘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우리가 수능 어법에서 뭘 주의하라고? 뭐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주어 동사 거리 멀어져 갖고 이 동사 자리를 being이나 to be 같은 걸 바꿀 수 있다. 이거 같은 경우에 being으로 바꾸기 너무나 좋거든. 꼭 감안하면서 읽어봅시다. 둥지 건설, 둥지 만들기. 현아야. 겨울을 위한 음식 저장. 그리고 긴 여행. 어떤 특정한 동에 의해 성취돼요. 물고기랑 새. 그렇지. 그리고 자, 이거 좀 어렵죠? 계란 알 넣는데 알을 위치시키는 거. 잘했어요. 플레이스 아까 동사로 뜨지 말라고 뭐뭇을 위치시키다, 뭐뭇을 놓다두다. 그래서 R을 배치하는 거가 돼요. 그럼 다 봐봐. 주어 1, 주어 2, 주어 3 그때도 이렇게 적어줬거든. 하고 주어 4 이렇게 돼요. 주어 4 R 배치하는 거. 알 배치는 공중에 하는데 그들에게 적절한 영향을 확신시켜주는 게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지. 그들에게, R들에게 있어서 충분한 영향을, 이게 목적어가 돼요. 충분한 영향을 보장하기 위해서까지가 뭐다? 전부 다 주어 파트에 해당된다. 그럼 이게 뭐다? 100% 동사가 돼야 되고 being이 되면 맞아요, 틀려요? 틀린 겁니다. 뒤에 동사가 없기 때문에 아가 동사가 돼야 된다. 이것들은 뭐다? 뭐가 나왔어 지금? such actions라고 할 만한 게 명시가 된다. 이걸 답은 풀렸네, 그죠? C, A, B로 가면 된다. C, A, B로 해석을 해볼까? 자, 이러한 행동들은 예시인데, 자, 주어진 문장에 대한 예시가 맞는지 보자. 뭐의 예시? 행동 종류의 예시. 예시인데
그 행동이란 언제나 사람에게 자, 요거 중요한 단어 또 나와요. 사람이 항상 has led to, has led 이끌었는데 사람이 뭐 하도록? ascribe A to B. 우리 그때 이거 정리해서 외웠습니다. ascribe A to B. 어떻게 지? 탓으로 돌리다. 탓으로 돌리다도 있고 A는 B 탓이다. A는 B 덕분이다. 여기서는 요런 뜻이었죠. 그때 정리해드렸죠 따로. 저 생각. A가 B에 속한 것으로 생각하다. 밑에 단어 또 주어졌거든. 근데 여러분들 수능에는 안 줄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 A가 B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다. 그 얘는 뭐 A를 B에 속한 거 똑같이 그죠? A가 B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다 이렇게 되죠. 다시 보시면 보세요. 이러한 모든 행동들은 항상 이끌어왔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도록. 그치? 뭐가? 일부 종류, 어떠한 종류의 어떤 이성이나 지혜가 누구한테 이러한 동물들에게 속한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요. 라는 얘기는 얘는 뭐에 대한 예시다? 위에 처음에 말했던 동물들이 통찰력이 있는 것 같아. 목적의식과 정확성이 있어. 놀라워. 라는 거에 대한 예시가 되므로 C가 가장 먼저 오는 것이 맞다라고 확신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요거 37번 많이들 틀렸죠. 그죠? 틀린 이유는 일단 어렵고 해석도 좀 처음엔 어렵고요. 이게 아마 오답이 CBA가 답인데 CAB가 좀 많았을 겁니다. CAB가 mandate이란 단어 때문에. 그런데 CAB보다 CBA가 더 적절한 이유가 있어요. 내용상 보면 봅시다. 자, 37번. 이거 아마 읽으면서 이랬을 것 같아. 이거 읽고서 A 바로 올 수 있네? B 바로 올 수 있네? 그러니까 상당수 단서를 잡을 수 있는 게 뒷부분에 C에서 등장을 해요. 그래서 고전까지 되게 뭔가 헷갈린다. 자, 이것도 해석을 내가 풀을 빨리 해서 시간이 좀 남을 것 같네. 그러면 해석을 시키면 되죠. 자, 요거를 첫 문장을 해석해보고 무슨 얘기인지 정리를 해보자. 진우해볼까 오랜만에? 우리 대학생의 해석을 들어볼까? 와. 대학생 해석. 최소 아주 대학생. 그래. 해보자. 여성의 어. 가장 큰 충족감 그리고 궁극적인 성취가 엄마로서의 역할이라는 믿음. 잘했어요. 여기까지 동격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다. 그 믿음. 다시 말해서 여자는 뭐다? 여자는 뭐 하기 위해 태어났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여자의 존재 가치는 뭐다? 애 키우는 거다. 이렇게 비하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은 앞에 봐. 야! 뭐 하는 거든? 앞에 봐. 똑바로 앉아. 그것은 삶의 아주 이른 시기부터 여성들에게 주입되었다. 주입된다. 괜찮아요. 그치? 사회화된다니까 주입된다는 게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요약하면 뭐다? 여자는 뭐다? 애나 봐. 여자는 애나 보라고 배웠다. 어릴 때부터. 그죠? 여자의 역할은 애 보는 거다. 라고 이제 요새 하면 큰일 나는 말을 했는데 그지? 큰일 나죠. 요새 이런 말 하면. 자, A 보시면 여기 이제 A가 딱히 물음표 뜨는 게 없어요. mandate 뜻이 뭐지? mandate? 그치? 동사로는 뭐 동사로. mandate. 뭐뭇을? 의무를 부여하다. 강요하다 이런 뜻이고요. 명사도 돼요. 이 명사로 쓰였잖아. 뭐겠니 그럼? 의무. 이렇게 의무. mandatory 뜻이 뭐고? 의무적인. 그죠? 그래서 이러한 의무의 힘은 이러한 의무를 위해 사회화된 걸로 주입된 걸로 받을 수 있지. 그렇지? 자, 이러한 의무의 힘은 guilt가 뭐지? 똑바로 앉으라고 그냥. guilt 뭐지? 명사로? 죄, 의식, 죄책감. 죄책감을 가져와요. 여성들에게. 이 여성들은 어떤 여성? 집 밖에서 일하는 여성. 직장인 여성. 다 내용이 이해되죠? 다 이해되죠? 그죠? 특히나 만약에 그 여성들이 연관시킨다면 그들의 직업을, 일을 뭐와 연관시키면 바로 심리적인, 사회적인 아니면 개인적인 이득과 연관시킵니다. 다시 말해서 집에서 집안일 안 하고 밖에서 일하는데 그 이유가 뭐다?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성공을 위해서, 이득을 위해서 라고 할 때 특히나 이제 되게 죄책감 느낀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보시면 자, 요거는 무슨 얘기일까? 요것도 좀 어렵죠. 요건 지우지 않게 해보자. 요거 immune이라는 단어 때문에 용성해볼까? 고용된 여성 순수하게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여성들은
주사를 안 맞아서 그런가? 그리고 그리고 또한 어, 발견한다. 어, 그 안다. 응. 그 개. 뭐 하이트는 뭐지? 강화. 강화된. 강화된 괜찮아. 원래 높아지니까 강화된 괜찮아. 강화된 강화된 그 죄책. 죄책감을 발견하게 된다. 죄책감을 더 느낀다 이런 얘기야. 자 앞에가 이게 뭐야? 이면이란 게 뭐지 이거? 면역성이 있는 맞아요. 이게 뭐니? 그 받아들이지 못해요. 저런 죄책감. 어? 죄책감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자 보세요. 일하는 여성들인데 앞에 거는 자기 이득을 위해서 일하는 경우고 이 여성 어떤 여성이냐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여성. 집이 가난해. 내가 일 안 하면 애 분유를 못 사, 기저귀 못 사. 이런 여성을 말하는 거야. 심지어 그래서 심지어 어쩔 수 없이 일하는 여성조차도 are not immune 이라는 얘기는 뭐다? 면역력이 없다는 얘기는 여전히 죄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예외가 아니다 이런 얘기야. 면역력이 없다는 얘기는 예외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더욱더 강해진 죄책감을 결국 느끼게 돼요.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A는 여성들이 참 이런 안 좋은 상황이구나라고 해서 this man that을 이어줄 수 있다. 일단 주어진 문장하고 자 B로 갑시다. 비록 요 this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요 뒷문장이 중요합니다. 문제 풀이는 단서예요 일단. 근데 아직은 몰라요. 비록 이것이 의미하지만 요게 좀 어렵죠. forgo 이게 포기하다라는 뜻이야. 특히 이제 하고 싶은데 좋아하는 걸 포기하다. give up이나 abandon하고 달라요. give up이나 abandon은 그냥 포기하다는데 얘는 하고 싶어하는 좋아하는 걸 포기하다는 뜻 마지못해서 forgo랑 그런 뜻이다. 자 이것은 이것이 비록 의미하지만 바로 어떠한 다른 활동 좋아하지만 포기해야 하는 활동을 좋아하지만 이 활동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활동들이란 하고 아까도 똑같지만 동사가 두 개 연달아 될 때 이거보다 삽입이다. 어떻게 해석하라고? 주어가 동사하기에 여성이 느끼기에 개인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하는 활동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긴 하지만 디스가 뭔지 모르지만 뭐 위에 있는 내용 또 이어지고 그죠? 뭔가 여성의 의무로서 이런 것들은 좋아하는 일을 포기하긴 하지만 하고 뒷문장이 중요해요. 여성은 기꺼이 submit 뜻이 뭐지? submit 두 가지 뜻이 있죠. 그게 뭐죠? submit 제출하다 또 다른 뜻 submit 굴복하다 복종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굴복하다 복종하다 좀 더 어울리네. 자 포기하긴 하지만 그러나 여성은 기꺼이 굴복해요. 혹은 바쳐요. 자기 스스로를 먼저 어디에다가 굴복시키냐 바로 아이를 rear 뜻이 뭐죠? 두 가지 뜻이 있네. 형용사로는 후방의 명사로도 후방. 동사로 뜻이 뭐죠? 동사로 rear 뭐지? 기르다 양육하다. 그래서 양육이 돼요. 어디에 자기 스스로를 바치고 굴복하냐? 그녀의 아이를 기르는 책임에 굴복하고 자기 스스로 바쳐요. 다시 말해서 엄마로서 아이를 100% 잘 돌본다 이런 얘기야. 해야 되는 일을 포기하는 걸 의미하지만 그렇지만 결국엔 뭐한다? 아이를 잘 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 C부터 이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등장을 해요. 바로 요 motherhood mandate이라는 단어인데 mandate이라는 단어는 A에도 나왔죠. 그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모성 의무로서 언급되면서 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게 이 지문에서 이 부분에서 가장 처음에 여기서 등장하는 거 알 수가 있지, 그지? 여기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 의무란 단어가 이게 처음 나오기 때문에 A보다는 C가 먼저 와야 한다. 나중에 이러한 의무로 받아주려면 번이야 일어나라는 말. 자 모성 의무로 언급되면서 이러한 관점은 이러한 관점이랑 얘랑 똑같이 뭐 그지? 엄마가 뭐 해야 돼. 엄마가 여자가 뭐 해야 돼 이런 거. 이러한 관점은 가정해요. 뭐라고? 바로 여성의 의무라고 가정해요. 뭐 하는 것이 요거 두 가지 하는 거. 자 A는 첫 번째 중요하죠. dedicate A to B 뜻이 뭐라고? dedicate A to B 뜻이 뭐라고? 바치다. A를 B에 바치다. 동의어 두 개 뭐가 있죠? devote A to B 똑같이 그지? 또 commit이라는 동사도 된다고 그랬죠. 자, 그녀 본인의 삶을 unselfishly 뜻이 뭐니? selfish 뭐죠? selfish? 이기적인. unselfish? 이타적인. 그래서 이기적이 아닌. 그래서 사심 없는. 개인적인 어떤 욕심이 없는. 부사가 돼서 사심 없이 이타적으로. 다시. 자, 여성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죠. 뭐라고? 뭐 하는 것이 바로 그녀의 인생을 대한민국 여성들만 생각하면 목이 메요. 너무 가슴 아파. 자, 바로 맞히는 거. 그녀의 인생을 사심 없이 어디에다가 자 보세요. 사심 없이 그녀 본인의 아이의 raising 뭐라고 이거? 기르는 거잖아. raise가 동사로 올리다인데 기르다 되기 때문에 뭐니?
양육에 갖다 바치는 게 여성의 의무다. 이게 나중에 이걸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C에서 A로는 더 적절합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자, 온콜 보세요. 이 콜이 부름이란 명사고, 지속적으로 부름에 있다는 얘기는 항상 그 자리에 있는데 부르면 간다 이런 얘기예요. 뭐에 대해서? 그녀의 아이의 필요에 있어서, 필요를 위해서, 욕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그 자리에 부르면 가는 거가 아이한테 모든 걸 바치. 다시 말해서 요약하면 뭐니건 100% 언제나 아이와 함께 하는 게 여성의 의무다라는 걸 나타낸다 하고, 자 보세요. 그러면 B에 있는 this는 위에 주어진 지문이나 A의 어떤 내용보다 C에 있는 내용을 받는 게 더 잘 어울리죠. 왜? 지금 이렇게 아이와 100%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건 자기가 좋아하는 걸 포기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지만 그 뒤에 역접대에 나온 건 엄마는 결국엔 뭐한다? 기꺼이 아이 양육에 자기 스스로를 갖다 바친다기 때문에 C 뒤에 B로 이어지는 게 내용상 하나의 묶음으로 되잖아요. 그죠? 100% 아이와 함께 있어야 돼. 이게 자기 삶을 포기해야 되는 걸 의미하지만 하지만 결국 기꺼이 100% 아이와 함께 있어. 그래서 C에서 A보다 B로 가는 게 근거가 더 명확해요. 그러면 A에 있는 이러한 의무는 뭘로 받을 수 있냐? 의무나 책임이 여기 있잖아. responsibility로. 근거가充分 마련됐어요. 그죠? 그래서 B에서 이러한 아이 양육 책임을 받아서 이러한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데 책임의 힘은 이 여자로 하여금 죄책감을 느끼게 만든다로 지문이 완료가 되는 게 훨씬 자연스럽다. 그래서 CBA가 돼요. 제가 지금 너무 흥분했죠. 자, 목이 또 좋네. 오늘 내가 감기 걸려갖고 조용 좀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또 안 되는구나. 자, 요거는 쉬우니까 넘어가고요. 많이 안 틀렸을 까 생각하고 답지 보고 하시고요. 그냥 얘는 요것만 챙기시면 돼. 그러나가 들어갔고 앞에 뭔가 쉽고 정확히 인지하는 내용 등장하고 요 문장의 내용은 뭐냐면 이게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되더라. 사람마다 정확하게 해석이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거든. 그래서 뒤에 보면 얘가 의도한 바와 이거 받아들이는 내용이 서로 다른 게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좀 간단히 먹자라고 했는데 이 누군가는 또 뭐라고 인식한다 이걸 바로 이 게을르구나라고 인식해서 해석이 달리 된다. 해석이 항상 정확히 똑같이 되는 건 아니다 라는 게 내용이 요 3번 뒤에 나와요. 그래서 3번이 가장 적절하고, 자 요게 조금 이게 좀 더 어려웠죠. 자 봅시다. 이타주의적인 행동에 대한 것이고, 자 일단 39번 주어진 문제 보면 여기 단서가 두 가지 정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연결어가 단서가 돼요. 이 뭐라고? thus, 그러므로, 따라서. 이게 결과고 이에 대한 원인이 앞에 등장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요걸 주목하셔야 돼요. 이게 결정적인 단서거든. 헷갈렸을 때 미안. 헷갈렸을 때 이게 답이 될 수밖에 없네 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거 하나예요. 요걸 보시면 돼요. 일단 자, 이 결론 부분 읽어보면 그 결과, 따라서, 그러므로, that 이하라고 예상됩니다. 바로 뭐가 이렇게 좋아해. 자, 이타적인 행동들이 반드시 derive는 뭐죠 여러분? from까지 이제 같이 오는 경우에 뭐뭐로부터 나오다, originate from이랑 똑같다 보시면 되고, 그런데 이게 derive가 여러분, derive가 뒤에 목적어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바로 이때 뜻이 뭐다? 뭐뭇을, 이것도 EBS 다 나왔습니다. 얻어내다는 뜻이고, 혼동어휘로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건 deprive가 있죠. 이건 다른 뜻이죠. deprive 목적은 이거 뭐지? 빼앗다요. 뭐뭇을 빼앗다. 달라요. 강탈하는 느낌이라고. 다시, 그러므로 따라서 예상될 겁니다. 바로 뭐가? 이타적인 행동들이 반드시 항상 내면의 욕구 상태로부터 나온다는 게 예상됩니다. 이게 결과란 말이야. 원인이 필요해, 그죠? 뭔가 이런 거, 남을 도와주는 행동은 어디서 나온 거다? 자기 욕구에서 나온 거다. 그 행위를 하는 남을 돕는 본인의 욕구에서 나온 거다라는 결과가 나왔고, 왜 그러냐라는 원인을 밝히는 부분을 잡으시면 돼요. 자, 읽다가 이 원인을 잡아보자. 왜 자기로부터 나온다고 하지? 그게 중간에 나와요. 자, 비록 이타적인 행동들이, 처음부터 키워나오는 거예요. 이타적인 행동들이 주로 이루어지긴 하지만, 뭘 위해서? 바로 남들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지긴 하지만, 이러한 이타적인 행동들은 또한 충족시킵니다. 몇몇 어떠한 욕구들을 말이죠. 그 하는 그 사람의 욕구도 충족시켜요. 자기로부터 나오는 거구나라는 뉘앙스가 처음부터 등장한다. 자, 이걸 지금 한 단어로 this characteristic를 받은 거예요. 자, 이러한 특징은 give rise to는 뭐라 그랬죠? 한 단어로 cause랑 똑같다고 야기시키다. 이러한 특징은 야기시켰는데
쾌락주의의 역설이란 걸 야기시켰어요. 보니까는 지금 얘는 앞에 있는 내용 봐줄 수 있어서 1번 앞까지는 이어진다. 이 쾌락주의 역설, 모순이란 건 뭐냐면 이 동사를 쓰였죠. S부터서 그죠? 의문을 제기하는 건데, 의문을 품는 건데 바로 이타주의의 존재 자체의 의문을 품는 것입니다. 이 역설이라는 것이 하고 요 내용 받아서 그 질문의 의문을 받아요. 그 의문이라는 건 그에 따라서 제기되게 돼요. 다시 말해서 뭐라고 제기되냐면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어떠한 행동이 또한 그 사람 자체도 그 사람 행위하는 그 사람 자체도 이롭게 만든다면, 그러니까 남을 도왔는데 그게 사실은 나한테도 이득이 된다면, 나한테도 혜택이 돌아온다면, 나를 위한 거라면,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이 용어로 만들어질 수 있나요? 이타적인이란 용어로 만들어질 수가 있나요?라고 의문을 제기했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기쁘려고 남 좋으면 그건 이타주의냐라고 의문을 제기했고, 요걸 이렇게 디스크에서 뒤에 또 받았어요. 또 이어져요. deal with 뜻이 뭐라고? 다루다. 자, 이러한 질문을 앞에는 이 질문을 다루는 데 있어서 자, 그 뒤에 해석이 어렵네. 자, 보세요. 요게 주어진 문장의 원인이 돼요. 주어진 문장의 결과는 뭐였지? 사람이 누굴 돕는 이타적인 행동들은 뭐로부터 나온다? 자기 욕구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는 원인 설명하지 맞는지 봐봐. 자, 이러한 질문을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인식해야만 됩니다. 공통의 어떠한 가설을 말이죠. 이 가설은 심리학자들에 의해서 주장되는 건데 하고 요 대신 뒷문장 완전해서 가설에 대한 동격 설명이에요. 이 가설이란 즉 뭐냐면 모든 행동들, 근데 그 행동이 향해지는 건데 바로 자기 스스로를 이득을 주든 거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사람을 이득 주는 쪽으로 향해 있든지 간에 나든 상대방이든지 간에 모든 행동이 약이 된다는 겁니다. 바로 어떠한 욕구에 의해서 혹은 내면의 충동에 의해서 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위치는 앞에 예들을 받아요. 이러한 욕구라든지 내면의 충동이 없다면 인간의 행동은 단순히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뒤에 뭐가 와야 돼 그럼? 따라서 인간이 남을 이롭게 하는 행동은 뭐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자기 내면의 욕구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결과가 도출돼야 자연스럽죠. 자, 그리고 4번을 의심한 뒤에 중요한 건 이거예요. These behaviors 보셔야 돼요. 자, 지금 여기 4번 앞에 문장에서 These behaviors라 할 만한 이러한 행동들이 있니 없니? 보세요. 전혀 없습니다. 이게 어디 있다고? 아까 주어진 문장에 뭐가 있었니? altruistic behaviors가 있잖아. 받아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상 4번이 가장 적절하다. 그래서 5번까지 만져볼게요. 자, 이러한 행동들은 이루어지는데 주로 목적은 뭐냐면 어떠한 개인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아니면 의도를 말이죠.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의도를 성취하기 위해서 말이죠. 위에 목표를 충족시키고 성취한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렇게 이러한 목표로 받아준 거란 말이에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행동들은 여러분 gratify가 뜻이 뭐죠? 정리했지? 나경이 너무 좋아요. 너 끝나고 좀 나와봐. 여러분 위에서 우리가 만족시키다, 충족시키다라는 동의어를 죄다 정리했었잖아, 그지? 그게 다 나왔잖아. satisfy 나왔죠? 또 뭐가 있다고? fulfillment 나왔지, 그지? 또 뭐가 있지? 요거 meet 있죠, 그죠? 또 나왔네. 요거 뭐니? gratify, 충족시키다라는 동의어 4개가 다 나온 거예요. 똑같은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바꾼다고 다 알아두셔야 돼요. 자, 다시 이러한 목표를 충족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행동들은 두는 강조죠. 정말로 충족시켜요. 그 개인의 어떠한 욕구를 정말로 충족시켜요. 그러나 뭐 뒤에 뭐 상관없고요. 그래서 요걸 받기 때문에 들어갈 건 4번밖에 없다. 자, 40번은 그냥 여러분들 이거는 쉬워요. 밑에 요거 in short 보면 A, B의 단서가 다 있다. 요거 아마 틀린 사람 많이 없을 것 같고 보고 푸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장문 독해로 갑시다. 장문 독해를 요걸 틀린 사람은 이유가 딱 하나야. 프라이머시 뜻을 몰라서 그래. 프라이머시 뜻이 뭐니? 전제. 전제라는 것만 알면 문제는 풀기 쉽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41번이 3점짜리예요. 41번 제목이 오히려 좀 더 어렵습니다. 제목이. 자, 보자. 일단 이라노버스가 들어가서 얘 역할이 뭐라고? 아까 네가 똑같다. 다시 한번 줄여서 설명한다. 그래서 앞에 있는 앞부분에 단서가 상당수 있다. 그래서 이따가 앞 문장 읽어볼 거고요. 즉 다시 말해서 빈칸에 들어간 주어가 untrue,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비록 근데 그 주장 자체는 valid, 이것도 했던 단어지 뭐라고? valid?
뭐라고? 유효. 유효한, 타당한. 반대말은 invalid, 무효의, 타당하지 않은, 효과가 없는. 그래서 비록 그 주장 자체는 유효하다 할지라도 빈칸이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결론도 또한 진실이 아니다. 이것만 읽어도 풀 수 있지 않냐? 그치? 뭐가 틀려? 전제가 틀리면 결과가 틀린 거지. 그 도출 과정이 아무리 뭐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할지라도 사실 전 이것만 읽고 풀긴 했고요. 똑똑하니까. 자, 그 다음.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일단 읽고, 빈칸에 들어갈 게 뭔지 보자. 하고, 중요한 건 41번을 잘 푸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스키밍으로 처음과 끝하고 아까 인하 넣어서 바로 앞에 있는 문장용도 읽어보고 문제 풀어봅시다. 제목이 뭔지. 자, Let's imagine. 처음부터 예시네. 사과를 하나 가정해 볼게요. 너무 짧아. 좀 더 읽어보자. Is it fruit? 그거는 과일입니까? 자,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결정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사과인지 아닌지를 말이죠. 그러나 철학자들은 사용해요 특정한 방식을, 즉 reasoning 뭐라고요? 추론이라는 특정한 방식을 사용합니다. 추론의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근데 그게 바로 뭐다? 여러분, deduction이란 거 EBS에서 나왔었죠. 뭐라고? 연역법이라고. 반대 개념이라기보다는 또 다른 어떤 추론 방식은 뭐가 있다고? 귀납법, 인덕션이 둘 다 나왔습니다. EBS 지문에서. 귀납법이라는 건 뭐 이런 거지. 정보를 하나하나 낱개 정보를 다 확보한 다음에 종합적으로 어떻다. 그죠? 이게 귀납이었고, 연역은 뭐였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말하는 3단 논법 같은 거지. 예를 들어서 신성고 애들은 못생겼다. 그리고 누가 있을까? 없는 사람 할까? 없는 사람 누구 할까? 조성익은 신성보다. 결론은 뭐다? 조성익은 못생겼다. 이게 연역법이잖아. 그죠? 3단 논법. 대표적인 방법. 자, 어쨌든 그게 있고. 자, 연역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그 다음, 막 보시면. 왜 이렇게 좋아해? 왜 이렇게 좋아해? 내가 진짜 아침에 다짐을 했거든. 오늘 조용조용 소방했다. 이 정도. 비가 온다. 그에 따라서 고양이가 울 것이다.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안 되네, 이게. 태생적으로. 자, 마지막 문제 보시면 여기서부터. 자, 마지막 여기서부터는 그죠? 또 다른 예시는 다음과 같을 거예요. 만약에 비가 오고 있다면 고양이가 밀 하고 울 거야. 모든 고양이 이제 가로치고, 왜냐하면 모든 고양이는 비가 올 때 울기 때문이지 라고 이제 했고, 비가 오고 있고 그에 따라서 고양이가 울 거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죠? 뭐 어떤 이런 뭐 전제나 가정이 나왔고. 자, 이러한 종류의 주장들은 여겨지는데 철학자들에 의해서 어떻다고? 타당한 주장이라고. 왜냐하면 그것들의 결론이 따라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100% 그것에 전제란 단어가 나오죠. 전제로부터 추론되기 때문에 이건 타당하다고 말했단 말이야. 하고 이제 이라노머스의 앞에 내용을 보자. 그럼 이제 얘가 말하는 중심 내용은 뭐냐면 그만 두당겨봐. 얘가 말하는 중심 내용은 연역이라는 거에서 전제가 있고 그 과정이 되게 합리적으로 도출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연역법이라는 게 있고 그 전제로부터 결과가 되게 잘 나온다. 그리고 보세요. 자, 그 다음 이제 앞에 있는 내용 보자고. 주제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좀 더 이게 명사로 쓰였죠. 주어로 바라보는 거, 쳐다보는 거, 조사해보는 거. 좀 더 면밀히 이제 바라보게 되면 대디아를 밝혀줘요. 바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 이제 역점이다. 문제가 있는데 바로 problem with로 이어져요. 중간에 삽입된 게 조금 어렵지만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죠. 근데 알아둡시다. empirical 요거 EBS에서 분명히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때 아무도 몰랐어요. 어려웠던 단어. empirical 경험적인 실험을 근거로 어떻게 알았지? 경험에 근거한 경험에 근거한. 지금 여기서 어떻게 알아 진짜? 자, 실증적인 경험을 근거로 한 이를 뜻이에요. 알아두세요.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실증적인 관점으로부터, 경험을 근거로 한 관점으로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어디의 문제냐면 바로 앞에 봐. 또 잘랐어. 바로 첫 번째 문장이라는 게 지금 프라미스를 암시하는 것이고, 애초에 시작 부분의 첫 번째 문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서 얘기를 해요. 그 첫 번째 문장이란 뭐냐? 그것이 만약에 고양이라면 그렇다면 그것은 토마토 맛이 난다라는 말 자체가 안 되잖아. 이게 왜 잘못됐냐면, 왜냐하면 고양이들은 적어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뭐가 아니기 때문에 토마토 맛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이 틀렸다고 말했잖아. 그래서 전제가 틀렸다, 진실이 아니다라고 도출이 되고, 그리고서 이제 마지막 문제 봅시다.
자, 제목을 잡기 위해서. 자, 이제 여기 뭐 그래서 뭐 전제가 잘못되어서 주장이 틀렸다 뭐 이런 얘기고. 자, 다른 세상들은 상상될 수가 있는데 이 세상에서는 고양이들이 실제로 토마토 맛인 세상을 말할 거고, 그리고 그러한 세상 속에서 그 주장은 타당하고, 그리고 또한 결론은 또한 진실이 될 겁니다. 다른 세상에서 통한다 이런 얘기. 얘가 말하는 건 뭐니? 추론의 어떤 방법 중에 연역법이 있고, 그게 전제가 잘못했을 때는 결과가 올바르게 논리적으로 도출된다 할지라도 결과는 뭐다? 결론은 진실이 아닐 수가 있다. 그래서 연역법이라는 게 이런 한계점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1번부터 왜 안 되는지 보시면 everyday objects, 바로 일상의 물건, 대상들이 철학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절대 아니고요. 자, 2번 어떻게 철학이라는 것이 extend가 뭐죠? 연장하다, 늘리다, 수명이나 길이 등을. horizon 뭐지 이건? 뭐죠? 수평. 그래서 이게 시야라는 뜻이에요. 시야. 우리의 시야를 철학이 어떻게 넓혀주는가. 철학 짱짱맨 이런 얘기잖아. 아니고요. 디덕션. 바로 그래서 연역법 땡땡. 이게 바로 그냥 논리적인 과정인데 한계가 있는 과정이다. 뭐가 틀리다? 전제가 틀리면 결론이 참여될 수가 없다. 과정이 아무리 논리적이 할지라도. 이걸 담은 거예요. 자, 4번 진실 땡땡. 왜 그 진실이란 상대적이 아니고 절대적인가? 절대 아니고요. 자, 5번 왜 연역법이라는 게 사상가들에 의해서 선호되는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역법 짱짱맨 이런 얘기잖아. 오히려 주장 안 되죠. 그래서 41번은 3번이 가장 독특하다. 이번 시퀀스는 뭐라 그랬죠? 시퀀스? 순서, 연속. 시퀀스, 순서, 연속. 뭐 이 정도 단어? 나머지 쉽네. 자, 답지 받았죠, 그죠? 답지 보고 나머지 풀이 못한 거 집에 가서 풀이 해보시고, 그리고 답지 주세요. 널 볼 때마다 화가 나. 여기가 독해 단어. 듣기 틀려서 이 점수면 잘했네. 여러분 잠깐만. 여러분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똑같이 모의고사 봐요. 자, 조용히 해봐. 자, 조용히 해봐. 조용히 해봐. 여러분 태정이도 잘했네. 듣기 하나 틀리고 이 점수면. 여러분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똑같이 모의고사 보니까 꼭 오시고, 다음 주 일요일 우리 마지막 수업이에요. 지금 꼭 와. 한 번 더 봐. 그리고 저기 뭐죠? 파트는 무슨 씨? 나 끝까지 풀이할 거야. 파트. 야, 끝까지 내가 수업해주는 게 진정한 선물 아니야? 마지막 수업일을 피고 선생님이 막 치킨 시켜서 놀자. 이게 쓰레기 같거든. 왜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기억 속에 남는 선생님은 끝까지 열강을 하면서 기침하면서 수업한 선생님이라고. 치킨 뜯는 선생님이 아니고. 저는 마지막까지 수업할 거예요. 기대하고 오지만 정말 수업입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정말 프리합니다. 치킨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정말 정말 수업할 거예요. 다음 주 이 시간에 꼭 오시고 시험 한 번 더 남았고 나머지 시험 제가 어려운 걸로 준비를 할게요, 여러분들. 공부가 되도록.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지 주세요, 답지. 나도 인정해. 처음 건드리지 마. 화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나 지금 나 생각이 싫어. 왜 이렇게 나한테 거야? 우리도 나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 정신 할수 있어? 나 내일 수능 봐도 돼. 진짜 하기 싫어. 진짜 하기 싫어. 내가 잘못한다. 잘했어, 혜민아. 혼자 열심히 했어요. 혼자 열심히 했어요. 러닝메이트 조정식과 함께. 방심하지 말고. 네. 주연아 다음에 또 와. 너 열심히 해야 돼. 네. 내가 생각보다 공부가 괜찮아. 그래 생각보다는. 찍었어? 야 깜짝 놀랐다. 근데 여기가 너무 어려워서 저 여기서 진짜 많이 걸렸어. 그래서 뒤에는 아예 못 풀고 여기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어요. 뭘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같이 보고 맞죠. 혜민아 마지막까지 열심히. 재수생하지 마. 이게 좀 어려웠지. 근데 생각보다 그래도 막 많이 못 보거나 이러진 않았나?
그리고 그 저기 고3 수업이 이게 지금 고3 수업이야. 이게 고3 수업이고 이게 이제 원래 정규 수업이 있는데 고3들이 이제 며칠 뒤에 모의고사 보잖아. 수능 보잖니? 그거 대비해서 이제 마지막 2주 시험 보는 거고. 안 그래도 그 유리는 이번 점수까지 봐야 되긴 하는데 되도록이면 내가 그 고3 반으로 일요일 반으로 집어넣어서 그때 고3 어법 교재를 하거든. 교재가 고2업 이제 지금 토요일 하는 교재마다 보다 더 어려운 거. 고3 어법 교재로 그렇게 진행이 아마 될 거야. 그래서 뒤에 푸는데 하나도 해석이 안 돼가지고. 어디 뒤에 어디? 아까 31번부터. 아 빈칸 어렵지. 거기 그 43번하고 42번까지 다 해석이 안 됐어요. 다 해석 자체가 안 됐어. 이게 근데 어려운 시험이야. 수능보다 어려운 시험이고. 근데 제 앞에 있는 애가 채점했는데 진짜 얜 잘해. 완전 잘해요. 얘 내신 대비도 하나 틀렸어.